지금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물권적 청구권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여기 지워버렸네. 아 참. 물권 변동 아까 제1장 총칙에서는 물권 변동 원인과 그 시기 및 등기 요하냐 요하지 않냐 이거 물어보거든. 그래서 아까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여기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원칙이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원칙이 등기 안 해도 되는데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 된다 생각하면 돼.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 안 해도 되지. 근데 이제 결론은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만 놓고 봤을 때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나가지 점유취득시효 시효 완성 2개만 외우라고.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 같이 법률행위 시효 완성 여기는 등기해야 돼. 법률행위자와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법률행위라도 나가지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런 형성권이 들어가면 다 같이 형성권의 행사. 형성권의 원래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여러분들. 형성권이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면 저 앞에 페이지 취소해서 형성권을 한번 봐. 페이지 저 33페이지에 얼른 요약집을 펴. 그리고 이 강의에 적응을 못하면 떨어져. 내가 알아. 이 강의에 적응을 못하고 어디에 동영상 보고 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그거 떨어진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거. 왜냐하면 여기에서 실강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데 어떻게 동영상 보고 합격을 하겠어. 여러분 동영상 보면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지만 합격은 못 한다니까. 그 동영상이라고 하는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거 내년을 위한 강의라고. 그냥 자기들 대충 알아듣게만 해가지고 합격과는 상관없어. 그리고 그 동영상은 여러분들 위해서 막 실력을 쌓아주는 게 아니야. 그냥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이것만 아쉬워 막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비교는 못 해주잖아. 이런 것들이 동영상 자체가 여기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원 강의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합격할 확률이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 적응해야지. 거기 보면 그냥 여러분들은 강의는 끝까지 가서 죽을 때까지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합격이. 근데 가서 도중에 이 얘기잖아. 내 독서실 가서 며칠 있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실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33페이지에 3번에 취소권 해놓고 무슨 권이라고 쓰여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봐라. 형성은 즉시 요력이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써놨잖아요. 형성적 요력이다. 또는 형성권이다. 또는 뒤에 형성 판결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형성과 뒤에 말을 구별해 줘야 돼. 요 말과 요 말을 구별해 줘야 한다니까. 그러면 형성은 즉시, 권 하면 권리 행사했을 때 이렇게 해줘야 돼. 형성 판결 나오면 판결이 떨어지면 즉시다 그런 뜻이야. 형성적 요력이다 그러면 일정한 조치가 있으면 즉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형성이다 그 말은 즉시 요력이 생기는데 도대체 언제가 즉시일까 이거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형성권은 언제? 권리 행사하면. 형성 판결은 언제? 판결 떨어지면.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취소나 해제가 형성권 아니냐 이제. 다시 한번 취소권. 그러니까 형성권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케 하거나 소멸케 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이라고 하고 우리 법률행위의 종류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다 같이 도처리가 뒤에는 뭐라고? 근데 거기다가 권 붙이는 형성권이라는 걸 모르면 공부가 반쪽 공부가 되잖아. 거기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권 붙이면 무슨 권?
형성권. 그럼 형성권은 권리 행사하면 일정한 등기 있어야 즉시. 그래서 이게 형성권이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봐라. 공유물 분할 판결인데 이것도 형성 판결이라니까. 그럼 형성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면 판결 떨어지면 등기해야 즉시.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다시 한번 형성권. 형성 판결. 그럼 형성권이 다 같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럼 그런 권리 행사하면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것이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 다시 한번 형성권. 형성 판결. 판결에도, 여봐라, 판결에도 형성 판결도 있고, 무슨 뭐 이행 판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확인 판결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시험에서 들어가는 형성 판결은 몇 개 있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성 판결이 몇 개 있냐고. 이가은, 이가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형성 판결이 몇 개 있냐고. 세 개 정도 형성권은 알고 형성 판결 한 개 있어. 그거 머릿속에 못 외우겠냐? 다시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하나 외워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등기 없어도 판결 자체로서 단독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단독 소유가. 그래서 자, 정리해보자.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행위라도 다 같이 형성권의 행사는 등기 없어도 권리 변동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가불간에 매매해서 이렇게 등기해 줬는데, 등기해 줬어. 근데 나중에 갑이 취소나 해제나 해지나 두 사람이 합의 해제해버리면 등기해와야 소유권이 돌아와. 당연히 복귀해 있어. 그 얘기야, 이게. 그러므로 무효 취소 해제 시에 갖는 그런 취소권자나 해제권자가 갖는, 봐라. 갑이 우리에게 등기해주고, 나중에 취소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쓰여 있어, 지금. 근데 나중에 갑이 이렇게 매매를 취소해버리면 등기는 을의 명의로 돼 있지만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했어, 안 했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취소하는 순간 소유자는 누가 된 거예요? 갑. 등기 명의에 있는 을. 그러면 을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침해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자, 여기다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 있다. 아셨나? 자, 문제 풀자. 3번 봐, 3번. 3번 물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3번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여기다가 중요한 것이 합의 해제 동그라미 쳐야 돼. 합의 해제 나오면, 여기 봐라. 합의 해제 나오면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냐 채청이냐? 물청이잖아. 합의 해제 나오면. 딱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를 보고 물청이냐 채청이냐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합의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즉 등기해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있어. 복귀해 있으므로 이 갑의 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다.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맞아, 틀려? 맞아, 이렇게. 그냥 여기서 봐야 될 건 뭘 봐야 돼?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합의 해제, 이게 봐야 돼. 그리고 합의 해제는 여기다 밑줄 긋고, 작년에 저 해제에서 합의 해제만 따로 한 문제 내버려서 작년에 합의 해제를 물어보지 않고 시험이 이상하게 합의 해제를 내버린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는 거기다 써. 거기다 2020년 합의 해제 출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예측 못한다고 하는 것이 시험 공부에 딱 적용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모르면 예상 문제를 못 봐. 왜?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상 문제를 공부하겠어.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80%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지금도 공부하기 싫으면 기출문제 집에나 판례집 갖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괜히
어디 가서 야, 그 백선 그거 좀 나도 백선 만들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그지 같아서 안 돼 그거. 근데 그것을 왜 나중에 백선 하면 가서 돈 내고 드냐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에 노는이 가서 하느니 또는 학원에 도움을 주려고 또는 선생님에게 위로를 주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근데 실력 쌓는 데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거기서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알면서 다른 것에 응용력은 생길 수 있지. 응용력. 그래서 나올 확률은 어디를 더 봐야 돼. 기출문제. 그러면 기출문제 100선 중에서 기출문제 중에서 100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꼭 들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중에서 100선 한다 그러면 돈 내라고 그러면 안 들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도 내 이 학원 입장에서라면 기출문제 했으면 좋겠어. 지금도. 왜? 기출문제를 통해서 예상문제를 할 수 있고 그 예상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저희들 예상문제 못 만들어 학원 강사들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면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사 문제나 변리사 문제를 보고 예상문제로 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중에서 우리 시험에 안 나왔던 판례 내용이 한 5개가 있어. 10개 정도가. 그럼 그런 것들이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상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냐면 문제 나오면 지문 중에서 아는 것 중에서 골라야 돼. 모르는 것 중에서 골라야 돼. 그런 연습을 꼭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찾지 말아버려. 다른 거 찾아. 다른 것에서. 그래서 새로운 모르는 지문들이 한 5개 들어가 판례 내용이. 그럼 거기에서 망설이면 안 돼. 그거 제쳐놔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그러면 거기 답 아니야. 틀린 것 그러면 거기 답 아니라고. 그래서 모르는 것 나오면 거기서 과감히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훈련을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도 모르거든. 그것이 병이야, 그게.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지. 어쨌든 무효 취소 해제 배워본다. 취소 해제 동생들 라고 이렇게 약속했잖아. 해자만 들어가면 등기 없어도 돼. 근데 여기도 어디냐면 해제 조건은 성취도 여기 있잖아.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해자만 들어가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되면 채청이요? 물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볼 것 없이 취소 외워요. 취소 해제 동생들 해자만 나오면 다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해자만 나오면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2번 임대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전물청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 밑줄 그어봐. 소유자인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요. 소유자는 임대인은 누구? 간접 점유자도 전물청 있어 없어?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없다 틀렸잖아.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번. 여기 봐. 갑이 첩액에 증여해서 2번 을에게 등기해주면 첩액에 증여해서 아파트 넘겨준 사람은 되돌려 받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외워버린다. 반청 없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은 물청도 없고 물부서도 없다고 그런 것이야. 그래서 거기 디귿번에다가 별표 넣으시고 왼쪽에 반사회적 행위자.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자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반사회적 행위자는 물부손 있어 없어?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자는. 그래서 자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 이 말이 뭐냐면 반사회적 행위자야 이게.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나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다 같이 부당이득.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자는 부당이득을 먼저 나왔잖아. 물부손 중에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기한 소물청도 있어 없어? 없다 해야지. 물부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자, 여러분들 반사회적 행위자는 물부손 없다. 리을번 물권의 양도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동그라미 쳐 분리하여. 여러분들 민법에서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되는 거 분리하여 여기다가.
그러니까 표현이 분리하여를 안 보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종된 권리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러면 분리하여 다 없다 해야 되는데 분리하여 있다가 한계라고 목 터지게 했잖아. 그것이 뭐요? 지상권. 따른다. 지상권은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없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는 이제는 공부할 때 분리하여만 나와라. 그리고 뒤에 없다 해버려. 아이씨, 이번에는 이따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말어. 근데 분리하여 있다가 뭐만.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들을 온 이유가 이런 거 외워놓으려고 오는 거라고. 그러면 물청은 종된 권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종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논리적이야. 종된 권리는 주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 담보물권의 부정성이라니까. 담보물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분리하여 그리고 양도. 자, 우리는 중요한 게 재산권은 처분이 양도 아니냐? 상처 대포.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이걸 재산권은. 그러니까 물권법은 처분이다 양도다 같은 것이야. 양도 설정이 처분행위니까.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분리하여 이렇게 꼭 물어본다고. 그럼 분리하여 그럼 뒤에는 없다 해. 눈 까고 외워. 다자 분리하여. 그럼 분리하여 있는 것도 있어 없어? 근데 있다는 것도 틀리려면 그것까지 하지 말아보란 거야. 그래서 분리하여 있다는 지상권만 따로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지역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 이렇게 일단 분리해서 그러면 뒤에는 없다. 물권은 그래. 따라다 물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외우면 돼. 그래서 네 1번은 맞아 틀려? 틀렸지. 분리해서 유보해서 행사시킬 수 있다. 그래 틀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팔리면 따라가 버리는 거지 분리해서 전 소유자가 행사하게 해서 약속하는 것은 무효다 그 말이야.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여기 봐. 갑의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어. 무단으로. 그러면 갑의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으니까 토지 점유자는 을이거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토지 내놓으시오. 건물 철거시오.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소 제기했어. 그래서 소를 여기서 제기해. 소 제기. 그런데 소송이 법원에서 이렇게 진행 중인 동안에 소유자가 이렇게 병에게 소유권의 명의가 1번 갑에게서 2번 병으로 바뀐 거예요.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그래서 판사가 그때는 변호사 A가 왔는데 B가 와서 너 누구냐? 그건 내가 새로운 소유자의 잘못했네. 미안. 등기부를 보니까 새로운 소유자는 병인데 원래 을이 선임한 변호사가 온 거예요. 너 왜 지금도 왔어? 자네가 혹시 병의 을의 소송 지휘를 승계해서 변호사 다시 위임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당신이 올 자리 아니요. 갑이 제기한 소송은 자네가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었으나 이미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물권이 없는 자가 소 제기한 셈이요. 시방 여기는. 그러니까 유령이 제기한 소를 가지고 분쟁을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째서 자네가 와서 그랬더니 판사님 소유권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유보해서 갖고 있어서 이왕에 행사하기로 했구만요. 이렇게 얘기해. 말이 어렵지.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해서 전 소유자가 유보시켰다고. 그래서 전 소유자가 유보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이왕에 했던 거 제가 행사하는 거만요. 그럴 수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보류시켜서 유보해서 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무효야. 이게 무효.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한번 읽어본다. 빨리. 물권 양도시 시작.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을 상실한
그다음 밑줄 그으시면 소유권은 상실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볼 것도 없어. 소유권 상실했으면 물청 없다 해버리면 돼. 소유권 상실했으면 물청 있어 없어? 그렇게 현저히 물권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야.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유보해서 행사시킬 수는 없다 해야 돼.